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 여기 오늘 좀 내용 다 볼 거니까 졸리면은 알아서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스탠딩 나가서 졸지 말고. 우선은 여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참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명칭만 사실 바꾼 셈인데 우리 1참수는 1차식으로 표현이 된 함수를 1참수라고 불러. 1참수. 이제 만약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이 직선을 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내가 A라고 해놓고, x1, y1.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내가 B라고 해놓고, x2, y2. 이렇게 한번 내가 잡아볼게, 이제.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1참수가 현재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가정해볼 거야, 이제. 여기서 이 x의 개수가 m이고, 상수항이 지금 n이죠. 상수항이 n. 이때 mn의 역할이 있었어, 역할. 이거 무슨 역할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중2 때. x의 개수인 m은 뭐였어? 세 글자로?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웠었는데,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그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였었어.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가 아마 배웠었을 거야. 그래서 x끼리 빼. 근데 이제 뺄 때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해. 잘 봐. x끼리 뺄 때, 자, b에서 a를 빼는 순서로 쓰면은 b에서 a, x2-x1이죠? x2-x1. 자, 그 다음에 이제 y좌표 마찬가지 b에서 a를 빼 y2-y1으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야.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가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그 빼는 순서를 어떻게 신경 써야 되냐면 내가 지금 a에서부터 먼저 뺀 거야? b에서부터 먼저 뺀 거야? 어디서부터 뺐죠, 먼저? B에서 뺐죠? 그 A에서부터 빼도 상관은 없으나 근데 내가 X좌표를 뺄 때 A에서 만약에 B를 빼는 순서로 해. X1 빼기 X2잖아. 그럼 Y좌표도 동일한 순서로 가야 돼. Y1 빼기 Y2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뺄지는 상관없는데 뺄 때 X좌표 빼는 순서랑 Y좌표 빼는 순서가 동일하게만 하면 돼.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Y절편, X절편을 확인해 보면은 우리 그 절편이라는 거는 그 X축, Y축이랑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가 X절편, 여기가 Y절편이었고 그 절편이라는 거는 그 X축과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편 구하는 방법은 만약에 Y절편 구하고 싶다. 뭐에다가 몇을 넣어야 되죠, 얘는? Y절편 구하려면은? X에다가 0을 넣어야 돼. Y가 아니라 X에다가 0을 넣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Y 값이 Y절편이야. 그래서 X에다가 0 들어가게 되면은 Y절편은 그냥 N 나오죠. Y는 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X절편이야. X절편은 Y가 0일 때입니다. Y가 0일 때. 그때 X값이 뭔지가 X절편이야. N 넘기고 M으로 나눠가지고 구할 수 있죠. 자, Y가 0일 때의 X값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M분의 N으로 나오게 될 거야. 여기서 Y에 0 들어가고 넘기고 나눠주면 X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M분의 N. 그래서 절편은 저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은 그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M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건 기울기 M이 양수일 때 이렇게 그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모양이었던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른쪽 위 기울기 양수, 오른쪽 아래 기울기가 음수야. 안 쓰니?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쓰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습 내용 하나만 더 쓰면은 우리는 그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그 직선의 방정식 이게 1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1차식이 와줘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냥 x의 개수가 기울기고 뒤에 상수항이 y절편이야.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면은 우리 저렇게 1차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1을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인데, 기본적으로 지나는 점이랑,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이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y는 m,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순서 잘 기억해. y는 m,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빼기 한 다음에 이 좌표를 반대번호로 쓰고 y 좌표는 그대로 플러스로 쓰는 거야. 뒤에 쓰는 순서 잘 기억하세요. x 좌표만 반대보 바로 안에 y 좌표는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이때 x축의 평행한 직선, 우리 x축의 평행한 직선은 이 가로로 된 직선 얘기하는 건데 이 가로로 된 직선은 기울기가 0입니다.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이라고 했잖아. m이 만약에 0이 돼버린다면 여기 통째로 날아가니까 y는 y1이라고 쓸 수 있지. y는 y1. x축의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인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세로로 된 게 기울기가 0이 아니라 가로로 된 게 기울기가 0이야. 세로로 된 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방금 전에 별표 친 그 식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더 응용해가지고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데, 자, 방금 전에 한 점을 지날 때에는 지나는 그 한 점이랑 기울기를 알면은 아까 별표 친 것처럼 식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두 점을 지나게 된다. 두 점을 지날 때에는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냐면은 그 x 값이 얘네 둘이 두 점의 x좌표가 같냐 다르냐로 지금 나누게 되거든. 같냐 다르냐. 자, 기본적으로 이 x좌표가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아까 내가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라고 했죠. y끼리 뺀 게 y2-y1. 자, 우리 두 점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이제 하나 알려진 셈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y는 x2-x1분의 y2-y1. 그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나는 점을 이렇게 씁니다. x-x1 플러스 y1. 지나는 점의 x좌표 반대보, y좌표 그대로 쓰라고 했지. 이게 두 점이 주어질 때 그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 지나는 점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야. 지나는 점을. 그리고 2번 x좌표가 만약에 이제 똑같을 때 그 x좌표가 똑같으면은 이 직선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요거 예시를 좀 들어줄게. 만약에 이러한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1,1이라고 해보고 여기는 내가 만약에 1,3이라고 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 찾아보라는 건데 지금 x좌표가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x좌표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x가 똑같으면 여기 분모가 몇이 돼버려? 0이 돼버리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식을 작성하냐면은 이 x좌표가 똑같은 경우에는 y축에 평행하게 되거든. 지금 y축에. y축에 평행한데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면 돼. 자, 지금 두 점의 무슨 좌표가 같습니까? 지금 x좌표가 같죠? 그래서 그냥 그 x는 1 하면 되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1. 이 직선 위에 어느 점을 잡아도 다 x좌표가 1이야. 그래서 그냥 x는 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지금은 이제 만약에 점의 좌표가 x1, x2로 주어져 있을 때 얘네 둘이 같다면 y축에 평행하면서 그 직선 위에 모든 점의 좌표가 x1 뭐 혹은 x2로 나오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x는이라고 쓰는 거야. x는. 헷갈리면 안 돼.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는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 아까 위에처럼 기울기가 0,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는이라고 쓰는 거야. y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는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만약에 b잖아.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세울 수가 있어. 자, 절편이 분모. 각각의 대응되는 절편을 분모와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는 1이야. 는 1. 이거 자체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왜 저렇게 나오냐면은 얘들아 x절편이 a라는 거는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야. 얘가 a, 0이란 얘기야. a, 0.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해 볼 수가 있죠. 항상 어떤 함수나 도형이 지나는 점이 주어지면은 그 점을 그 식에 대입할 수 있다고. 그럼 a, 0 여기 대입해봐. x에 a 넣고 y에 0 넣으면은 1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y절편. 여기는 지금 b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0,b잖아요. 그죠? 0,b. 0,b를 여기도 대입해봐. 0하고 b를 대입해봐. 그럼 마찬가지로 0 더하기 1이니까 1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절편이 주어지면 저러한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 저러한 식으로. 얘들아,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 거 있지? 내가 별표 치는 것들은 외워놔야 되는 거야. 외워놔야 되는 거.
이 단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 상식이고 문제를 이걸 모르면 못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번. 자,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면 그냥 바로 x의 개수가 기울기.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y절편. 그냥 바로 이렇게 답을 쓰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2번.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을 내가 만약에 알려줬다. 얘 어떻게 식을 썼냐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지나는 점 1,2죠. x좌표는 저거 이제 여기 뒤에다가 반대음으로 쓰시고 y좌표는 그 괄호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이대로 쓰고 냅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전개까지 해줘야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까지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전개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기를 먼저 계산해봐야 돼, 기울기.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야 돼,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먼저 한번 계산해보자, 기울기. 자, 기울기 한번 먼저 계산해보면은, 자, 빼는 순서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일단은 그냥 규칙성, 일관성 있게 다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 빼볼게. 자, x끼리 뺍니다. 3-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식 작성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주어줘도 세울 수 있어. 기울기 구해놨고 지나는 점 두 개나 알고 있으니까 이 둘 중 아무거나 해봐도 답이 다 나와. 1,3으로 써보면 x좌표 여기 안에 반대부, y좌표는 뒤에다가 그대로 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개해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어. 이게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해봅시다. 기울기 먼저 구해볼 건데 x 뒤에서 앞에 빼보니까 마이너스 6 나오겠지? y도 뒤에서 앞에 빼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얘 계산해보면은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네, y는 자, 씁니다.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자, 지나는 점 이 둘 아무거나 하면 돼. 근데 이왕이면은 숫자가 좀 비교적 뭐 크지 않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2,1 이렇게 잡아서 전개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뜨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 기울기를 쓰기 전에 이거부터 계산해봐. 얘들아 지금 점을 관찰해 보니까 지금 무슨 좌표가 지금 똑같니? 얘네들이 y좌표가 똑같으면은 그냥 그 똑같은 그걸 쓰면 돼. y가 똑같으니까 그냥 y는 5 이렇게 쓰면 돼. 간단해. y는 5. 근데 얘는 지금 x 요 1차 항이 없잖아요. 왜 1차 항이 없냐면 얘 기울기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x끼리 뺀 게 분모고 y끼리 뺄 때 분자가 지금 얘가 이제 0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m이 얘가 0인 거야. 그러니까 x가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y는 이렇게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근데 4번은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얘는 무슨 좌표가 똑같니 얘는? x가 똑같으면은 그 똑같은 x 값 쓰면 돼 그냥. x는 4. 근데 얘는 이 기울기 계산을 못 한다. 왜냐하면은 이거 기울기 계산 한 번씩 써보면은 뒤에서 앞에 거 뺄 때 이렇게씩 써보니까 이게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수학에서는 저렇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정의할 수 없으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입니다. 얘는 딱 구별해 주자. 얘는 기울기가 0인 셈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평면좌표 단원 그 내분 이런 거 막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내분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과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우리 두 점이 주어졌으면 이거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자, 일단 구해볼게 한번. 얘 지금 2대3이고 우리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엇갈려서 계산하는 거였지. 분모는 비율을 더하라 라고 얘기했었고 분모는 비율을 더해라. 분모는 비율을 더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2 곱하기 8.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렇게 식을 쓰는 거지, 이제. 이렇게. 자, y좌표 마찬가지. 앞에 거 비율, 뒤에 거 좌표.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6. 뒤에 거 비율, 앞에 거 좌표. 이 순서로 쓰는 거겠지? 이 순서로.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게 16 빼기 6이니까 10. 10 나누기 5 해가지고 2. 마이너스 12 더하기 42 하면은 30이고 나누기 5 해주면 6 나오니까 우리 그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6이야. 2,6. 그리고 마이너스 3,1을 또 지나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기울기 먼저 계산해보자. 자, 빼는 순서는 뒤에서 앞에 거 뺄게. 자, 근데 앞에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니까 얘 계산하면 몇이야?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1 나오고 이걸 토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마저 완성하면 따라서 y는 이라고 쓰고 기울기가 1인데 1은 사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1은 무시해줄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2점을 지나는 것으로 식을 써보면 x좌표 반대로 쓰실 수 있고 y좌표는 그대로 쓰라는 거니까 얘 괄호 그냥 없애서 더해보니까 x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x 더하기 4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밑에 여러분들 유제 보시면은 거기는 뭘 구하라고 했니? 몇 대 몇으로 뭐 하는 점이니 거기? 거기 외분이죠? 그 원래 내분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외분도 우리가 뭐 그 저번 시간에 교육과정 외라고 했지만 배우긴 배웠으니까 한번 외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어차피 빼기로 바뀐 거에 불과하니까 해보시기 바라고. 네, 필수예제 4번. 자, 필수예제 4번은 잘 보시면 자,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할 때 우리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다. 그래서 양수 A가 무엇일까라는 문제야. 자, 일단은 지금 이 꼴을 보면은 얘는 말 그대로 여기 유형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직선의 식 자체가 X절편, Y절편이 그대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X절편, Y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어. A, 0이 X절편, 그 다음에 0, 4가 Y절편이야. 왜냐면 얘네 분모 자체가 절편이니까. 분모 자체가. 저 자체가 절편이라서 지금 문제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저 두 점이 절편인 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면은 자, A, 0은 A가 지금 여기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을 A라고 잡고 X절편 Y절편 이 정도쯤을 이제 4라고 잡아보자 이제 이 정도쯤. 그래서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상태지 현재 이런 상태. 여기가 A. 이런 상태인데 원점이 오고 지금 여기 A, B라고 했거든.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이 A, B니까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제 16이다라고 지금 주어진 거잖아. 삼각형의 넓이가 16.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면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밑변이 A죠 A. 밑변이 A고 높이는 몇입니까? 4죠. 그래서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식을 계산한 게 16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A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2A가 16이니까 A는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A는 8이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 주의하실 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X절편이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해봐. 이러면은 삼각형의 넓이식 어떻게 써야 돼?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밑변이 만약에 여기를 구하래.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때는 높이가 4인데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밑변의 길이가? 어? 이게 밑변의 길이가 A니? 이게? 부호를 생각해야 돼. X좌표가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X좌표가 애초에 음수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A 곱하기 4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넓이인 거야. 이게 넓이시. 알겠지? 잘 구별하세요. 그 다음 5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이런 상태야. 자, 지금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어떤 직선을 세 점이 지금 다 동시에 지나는 상태야. 세 점 ABC가 어떤 한 직선 위에 다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저런 상태면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얘들아, 지금 이 세 점이 다 동일한 직선이 다 지나는 점들이잖아. 직선 AB의 기울기 계산해 볼 수 있지? 직선 AB의 기울기. 그리고 직선 BC의 기울기도 계산해 볼 수 있지. 결국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다 보니까 이 두 점으로 기울기 계산하든 아니면 다른 두 점으로 기울기 계산하든 동일한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그 AB의 기울기가 BC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식을 쓸 거야, 이제. 자, AB 기울기가 BC 기울기랑 같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식을 쓸 거기 때문에 AB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자, 뒤에서 앞에 거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3-1분의 뒤에서 앞에 거 빼주니까 A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거를 B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을 써주시게 되면은 A 빼기 3분의 0-A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 풀어보시면 크로스로 할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2 곱하기 A 빼기 3을 곱해준 게 뭐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2. 이 정도로 쓰자고, 이제.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전개해서 풀어봐야 되겠지? 저걸 전개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은 0. 여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고, 여기까지 만약에 나왔다면은 우리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A 값의 합. 여기서 A를 다 더해주면 뭐가 나와줘야 돼, 이게? 두근의 합, 그 근각에서 관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그냥 바로 답을 내는 거야. 굳이 인수분해까지 갈 필요가 없어, 얘는.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두근의 합으로 바로 풀어주시기 바라고, 두근의 합. 그 다음에 갔다 와. 그 다음에 필수해주 6번을 보시면 필수해주 6번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요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래. x절편. 자, 이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직선은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 해버리는 직선인 거야. 자,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직선이 어떻게 지나야 될까? 직선이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름모의 약간 요 두 대각선의 교점 있죠. 여기 약간 마름모의 중심점이라 부를게. 저 마름모의 중심점을 지나게 직선을 그으면 얘가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뭐 이렇게 그었든 2등분이야. 뭐 이렇게 그어도 2등분이고 이렇게 잘라도 2등분이고 이게 어떻게 지나든 이게 항상 다 2등분이 돼,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 마름모의 중심점을 지나게만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 이거야. 그러려면은 여기 정가운데 몇 컴마 몇이냐면은 3,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3,2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 이 얘기야. 3,2를 지나야 된다. 그럼 본 문제는 이 직선은 3,2를 지나면서 0,-2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2랑 0,-2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거야. 이 두 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다. 자, 이제 x끼리 빼서 기울기 먼저 구합니다. 자, 이번엔 앞에서 빼볼게. 앞에서 빼보면은 기울기가 자, 3 빼기 0분의 그럼 y좌표도 똑같은 순서로 빼라고 했지. 2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기울기 m이 3분의 4가 나오게 될 거야. 기울기 m이 3분의 4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은 y는 3분의 4x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지나는 점을 해봐야 되잖아, 이제.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지금 된 것이고 우리는 이걸 토대로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해봐야 돼, x절편을.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y에 0 넣어보시게 되면은 3분의 4x 빼기 2. 그래서 3분의 4x가 그럼 2라는 거니까 x가 몇 나옵니까? 2 곱하기 4분의 3으로 볼 수 있으니 답이 그럼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답이 2분의 3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야, 도형. 자, 우리는 지금까지 1차 함수를 y는 무슨 x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제서부터는 다 이항이 돼가지고 는 0으로 표현이 되는 꼴에 대해서 볼 거야. 는 0. 자, 그래서 쟤는 이제 xy에 대한 1차식 꼴이기 때문에 저러한 형태의 도형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따질 거야. 자, 우리 지금 뭐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들은 다 이항해 버려가지고 우변을 는 0으로 정리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다 이항해가지고 는 0으로 표현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xy에 대한 1차식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1차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 꼴은 이제 봐봐. 이 꼴은 a, b가 만약에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일단 여기서 ax 플러스 c를 이항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b로 나눠. 얘를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의 꼴이 되겠지. 이게 저 꼴이 될 것 같고, 얘는 x의 개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은 뒤에 상수항이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겠죠, 이게. 자, 그리고 2번은 뭐냐면, 2번은 잘 봐야 돼. b가 0이야, b가 0. b가 0이면 얘를 날려버리면 ax 더하기 c가 0이 나오잖아. ax 더하기 c가 0. 그래서 x는으로 정리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c.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x는이라고 나와 있는 직선이 어떻게 그어진다고 했죠? 아유, 존다. 내가 뒤에 나가라고 했지, 돌리면. 자, x는이라고 나오면은 어떤 축이 평행합니까, 이거? x축이야, y축이야? x는이라고 나오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어, 얘들아. 얘들아, 기본 내용 숙지야. 기본 내용 숙지 돼야 돼, 이거. 그리고 3번. 자, a가 0일 때야, a가 0일 때. a가 만약에 0이 돼버린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y 부분만 남겠죠, y 부분만. 자, by 더하기 c가 0이야, 그러면. by 더하기 c가 0인데,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새로운 내용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1차 방정식 무슨 식이 0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건데 그건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사실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이걸 토대로 뒤에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볼 거야. 필수 예제를. 자, 보시면 자, 이제 보시면은 직선 무슨 식이 0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0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가 이 직선이 지나는 4분면이 도대체 몇 사분면일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우선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y는으로 표현이 된 꼴이 익숙해.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변형을 해줄 거야. 변형을 이제. ax 더하기 c를 이항을 해주실 거고 ax 더하기 c. 그 다음에 b로 나눠주실 건데 b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꼴, 기울기와 y절편을 확인할 수 있는 꼴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꼴이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또 있어요. 이제 조건이 있는 게 여가 뒤에 갑자기 왜 봐? 이거 봐야지. 자, 그 다음에 AC가 양수고 BC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어. 자, 저 조건으로 우리는 이 X의 개수, 이 기울기의 부호 판단해 줘야 되고 상수항, Y절편의 부호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 자, BC의 곱이 음수래, 얘들아. BC의 곱이 음수. BC의 곱이 음수면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얘는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음수야. BC가 서로 다른 부호여야지만이 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눗셈을 한다 하더라도 얘도 결과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저 마이너스까지 감안해주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지.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B분의 A의 부호를 따질 건데 지금 A, B랑 관련이 된 식이 지금 없어. 잘 보면은 A, B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지금 A, C랑 B, C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 A, B랑 관련된 부호가 뭘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은 C가 동시에 곱해져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앞에는 C에다가 A가 곱해진 거고 뒤에는 C에다가 B가 곱해졌는데
곱한 결과 부호가 다르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잖아.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A, B의 곱이 양수야, 음수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음수. 음수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왜 음수여야 돼? 둘 다 C가 곱해져 있는데 이제 앞에는 A를 곱하고 뒤에는 B를 곱하니까 결과가 반대잖아? A, B가 반대부호란 얘기야, 이거. 반대부호. A, B가 반대부호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반대부호 음수이겠구나. 그러면은 이 전체 마이너스까지 감안하면은 얘는 플러스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부호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그려봐야 돼.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어떻게 그려졌었냐면은 오른쪽 위로 향한다고 했죠. 그리고 y절편이 양수이니까 얘들아 y절편이 양수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그 y 그 원점보다 위쪽이 그려져야지. 여기가 이제 y절편이 양수라는 거야. 여기가 y절편이 양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데 여기서 y축과 만난다.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걸 토대로 지나는 4분면을 판단을 해보라는 건데 1, 2, 3, 4분면을 지나고 4는 지나지 않죠, 지금 4는. 그러니까 답이 1, 2, 3, 4분면에서 자 1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죠, 1번으로. 1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몇 4분면 지나는 거야,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거야. 얘는 2하고 4를 지나는 거 맞니? 이거 1, 4분면, 3, 4분면은 아니야. 알겠지?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얘는 이제 요걸로 봅니다, 이제. 항등식. 자, 모모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표현이야, 항등식 표현.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제 봤던 그런 유형이죠. 항등식 표현으로 문제를 풀어보라 이거야. 자,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대. K가 무슨 값이든 간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 K가 값이 만약에 달라지다 보면은 당연히 직선의 식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마다 직선이 다르게 그려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는 점이 무엇이냐 이거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범위 항등식 내용으로 푸는 겁니다. 다 저걸 전개를 일단 해버린 다음에 다 저거 전개해버리고 우리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면 K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했어. K로 묶어주면은 K가 들어있는 항들이 있잖아, 그지? 얘를 K로 묶어버린다라고 한다면 x-y-1의 K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식을 작성해 볼 수 있지.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식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지금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정리를 한 거지. 이랬을 때 이게 항상 K 값에 관계없이 K에 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얘가 0이어야 돼. K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이었었어야 됐어. 우리 저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x-y-1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0.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y를 구해주면 y가 3 나오니까 위에다가 y에 3 대입해서 마저 x도 구해볼 거야. 자, y에 3 들어가면은 x가 몇이야? x가 4지? 4. 그러니까 xy를 값을 보고 전미좌표를 써주시니까 y좌표가 3입니다. y좌표가 3. 이렇게 식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이야, 이제. 9번. 자, 9번은, 자, 얘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도 하나 좀 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얘는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지만은 좀 어려워, 처음 보면은. 자, 어떤 두 직선이 있대. 얘는 미지수가 없는데, 뒤에 거는 미지수가 있어. m이라는 미지수가 있지. 자, 이 두 직선이 제 3,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m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야, m의 범위. 일단 앞에 있는 직선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함수를 그려볼 건데 이제 얘들아 함수를 그리려면은 저 1차 함수 그리려면은 우리가 보통 y는 무슨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익숙하니까 얘를 다 뭐 적절히 이항해 가지고 y는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봐봐 이렇게 해도 돼.
절편을 구해봐. 절편을. 자, x절편 먼저 구해볼 거야. x절편은 뭐가 0일 때라고 했지? y가 0. y에 0 넣어봐. 그럼 얘가 날라가니까. 3x 더하기 6은 0. x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는 거야. 이게 x절편이야. 그렇게 마찬가지로 y절편도 똑같이 해보잖아. y절편. x에 0 넣어. 날라가. 2y 더하기 6이 0이니까 마3이지, 마3. 저 앞에 있는 직선은 저 두 점을 지나는 거라고, 저 두 점을. 그래서 굳이 y는으로 정리 안 하고도 이렇게 해도 직선을 그려볼 수 있다. 마이너스 2,0 이 정도쯤 될 거고 0,마3 이 정도쯤 될 거니까 이 두 점을 지나게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문제 목표. 자, 이 직선을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얘는 미지수가 있죠. 자, 미지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냐. 방금 전에 앞에 문제랑 좀 비슷하거든.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뒤에 있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직선을 그려볼 거야. 항상 지나는 직선. 그러면 여기 m으로 묶어. m으로. x 빼기 2가 묶이겠지. x 빼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거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내가 식을 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쓸 거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거란 말이야. 자, 얘는 금방 찾을 수 있죠? x가 몇이면 돼? 2. y가 몇이면 돼? 1. 그래가지고 얘는 2,1이라는 점을 다시 2편에 쓰자. m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난다? 2,1을 지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앞에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이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줘야 돼. 2,1을 항상 지나는 상태라는 거 지금 2,1을. 저걸 체크를 하셨으면은 2,1을 먼저 점을 찍어. 한 대략 이 정도쯤이라 보자. 이 정도. 2,1 이 정도쯤이라 보면은 자, 이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지금 이 m 값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 점을 지나게 뭐 어떤 직선이 있겠죠. 이렇게 뭐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 근데 목표가 뭐냐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직선하고 3, 4분면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려면은 최소한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좀 쉬웠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m의 범위를 구하려면은 3, 4분면에서 만나는 그 끝과 끝 경계를 찾아볼래? 지금 여기가 3, 4분면이니까 지금 여기 x절편, y절편 이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 사이에서 3, 4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좀 되냐면 지금 3, 4분면상에서 교점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어야 되고 자, 기울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 예식을 좀 변형해 보면은 마이너스 y만 넘깁니다. 마이너스 y만. 여기서 마이너스 y만 넘겨주시게 된다면 y는 m으로 묶어주고 x-2에 더하기 1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m인 상태죠. m. 그러니까 이 3, 4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결국 끝과 끝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확인해 보면 돼. 끝과 끝을 지날 때의 기울기. 자, 확인해 봅시다. 점의 좌표를 좀 풀로 작성해 보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2,0인 것이고 얘는 0,마3인 것이고 얘는 이제 2,1인 셈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저런 셈이니까 지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까? 자, 바로 써볼게. 다시 기울기만 계산해 보면 돼. 얘 기울기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내가 아까 빼고 했잖아. 이렇게 해도 돼. 자,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x 몇 증가 했지 이제? x 몇 증가 했어? 4. y 몇 증가 했어? 1. 이렇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그 기울기가 그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도 해볼래 요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봐봐. 자, 얘네 두 점 가지고 하는 건데 x 몇 증가했지 지금? 2 증가했고 y는 몇 증가했지 지금? 4 증가했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그러면은 몇이냐면은 2 증가 4 증가하니까 2분의 4 2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 점을 지나는 상태로 이렇게 조절되기만 하면은
교점이 이제 항상 여기서 생긴다. 분홍색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의 범위 m 값이 4분의 1과 2 사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1과 2 사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나오던 내용이기는 한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이제 두 직선. 자,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m'x 플러스 n' 꼴인데, 자,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은, 얘들아, 우리 직선이 평행하면은, 얘네 두 직선은 나란하게 가는 거거든, 나란하게. 나란하게 쭉 이어서 가면은, 두 직선이 이게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은 달라. y절편이 지금 이제 y축과의 교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두 직선의 평행할 조건은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x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냥 x의 개수끼리 같다 하면 돼. 그냥 x의 개수끼리 같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은 달라야 돼, 얘들아. 이게 not equal이야. 이렇게 써줘야 돼.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해줘야지만이 직선이 평행한 거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지금 인과관계가 중요해.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한 직선이면은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거꾸로 만약에 그 m값 기울기끼리 같고 y절편끼리 만약에 다르다라는 식이, 이런 식이 먼저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걸 토대로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두 직선 평행하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좀 이게 인과관계가 중요하거든. 말의 순서가 중요한데 얘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한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또 다른 직선도 마찬가지 똑같은 포개어지는 직선일 때가 일치한다라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모든 게 다 일치해야 돼. 기울기도 일치해야 되지만 y절편까지 일치해야 두 직선이 일치가 되는 거야. 뭐 저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죠. 자, 그리고 그 방금 한 내용은 중2 때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이 이제 수직일 조건이야. 수직일 조건. 이거 굉장히 이제 잘 활용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지금 여기 L이랑 L 프라임 보이십니까? L이랑 L 프라임. L이랑 L 프라임은 지금 이제 수직으로 지금 그어진 상황인데, 그 두 직선이 지금 수직이 되려면 어떤 결과를 내릴 수가 있냐면 이런 결과를 내릴 수가 있어. 자, 이 두 직선이 둘 다 원점을 지나게 좀 이동을 좀 해본 거야, 이제. 이동을 이제. 자, 이 L이라는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평행 이동을. 원점을 지나게. 이 L'이라는 직선도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둘 다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옮겨봤는데, 그 평행하게 이렇게 옮기면 기울기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원점을 지나게 옮겨보니까 당연히 평행 이동한 것도 수직일 거란 말이야. 수직. 뭐 당연하겠죠? 봐봐. 자, 얘가 만약에 수직이면은 얘를 평행하게 끌어서 옮겨. 이것도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이때 내릴 수 있는 결론. 막 과정이 막 주저리 복잡한데 사실 과정은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 그냥 적당히 x는 1이라는 직선을 잡아가지고 평행 이동한 직선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P라는 점, Q라는 점, O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하고 x는 1이라는 직선이 지나니까 뭐 1, 뭐시기, 여기도 1, 뭐시기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 원점이니까 사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피타고라스에 적용되는 변의 길이 세 개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본 결과, 자, 결과만 알면 돼. 자,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한 게 몇이어야 될까, 이게?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깔끔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두 직선이 수직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수직이다 이 얘기야. 거꾸로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 두 직선은 수직인 직선이다라는 그 말을 반대로 해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잘 기억을 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개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상황이 총 세 가지거든. 얘들아, 도직선이 평행하면은 안 만나지, 그지? 도직선이 이렇게 일치해도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도직선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자,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일 거 아니야? 기울어진 정도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교점이 딱 하나만 생기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달라야 돼, 얘들아.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그 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일반화한 꼴이 이거거든요. 자, 얘는 이제 막 앞에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알아두면은 좀 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이 풀이 넓어지는 거고. 자, 이번에는 그 이렇게 는 0으로 정리된 꼴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런 꼴은 다 앞에서 했던 꼴 y는 무슨 y는 무슨 의 꼴로 변형할 수가 있죠. 저런 꼴로 변형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기울기가 이제 다 도직선이 평행할 조건, 일치할 조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이걸로 해보면 돼, 이걸로. 이걸로 해본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도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y좌표는 지금 뭐식이냐면은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이야,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자, 이제 평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도직선을 평행하려면 아까 얘네들은 같고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응용하면은 이런 식이 나와. 응용하면은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이제 얘분의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식이 있거든요, 이제. 그냥 결과만 일단 쓰겠습니다. 결과만 이제. 얘분의 얘는 뭐 얘분의 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이거야. 잘 봐. 는 0일 때 이런 꼴일 때 굳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도 도직선의 평행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x의 개수를 분수식으로 써. y의 개수도 분수식으로 써. 상수항도 분수식으로 써. 근데 맨 뒤에만 not equal이야. not equal.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조건식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 거꾸로 이 말의 순서를 바꿔서 어떤 식이 만약에 이러한 식이 만약에 성립되는 식이 만약에 있다면 이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또 내릴 수가 있고, 이번엔 일치야. 일치는 그 y좌표까지 일치해야 되는데 얘가 등으로 바뀌기만 하면 돼. 얘가 등으로. 맨 뒤에를 그냥 그 대각선 없애가지고 그냥 등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냥 등으로. 이거야. 이게 도직선의 일치 조건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도직선의 수직 조건. 자, 이제 아까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그 조건을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래 두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 식을 변형해서 이런 게 나와. 뭐냐면 a 플러스 b 이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이런 식이 나오게 돼서 저걸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로도 이제.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서 저 식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도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도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은 그 아까 분수식 쓴 거 있죠? 여기가 not equal이야, not equal. 이렇게 써주시면은 도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저게 같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얘들 앞에 요거 있지. y는 mx 플러스 n. 이거는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되고, 사실 요 뒤에 지금 한 이거 는 0의 꼴은 그냥 앞에 거를 그냥 응용한 거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 조건들 있죠. 아까 뭐 분수식 나온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수직 조건 이거 막 쓴 거 있지. 알아두면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단축할 수는 있어. 앞에 거는 무조건 100% 필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만 끊었다가 뒤에서 갑시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0번.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자,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돼. 우리 그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라고 했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
얘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 얘 기울기를. 자, 얘를 이제 y는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2y를 넘겨주니까, 2y는 x 플러스 1. 그래서 y를 구해주면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나오니까, 우리 일단,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뭔지 모르니까, 걔를 m이라고 둘게. 그러면은, 이거 원래 직선이랑 그 수직인 직선을 곱했을 때,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그럼 몇인 셈이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인 셈이죠. 마이너스 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걸 토대로 내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이제.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우리 이 점이죠. 이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쓰시면서 x좌표 반대보, y좌표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을 이렇게 내면 돼,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자,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구하려면은,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얘로 바로 가는 방법. 얘 역수로 뒤집어봐. 몇이야? 2.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 몇이야?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계산한 게 그거야. 역수의 반대부호로 생각해. 역수의 반대부호.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직인 직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엔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 자, 얘의 기울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기울기 바로 몇인지 보이니? 몇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y를 만약에 넘겨주게 된다면 기울기는 y는 3x 플러스 3. 3이 되는 거니까 우리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평행하다라는 거니까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x좌표 반대보, y좌표 그대로 써주시는 거니까 y는 그럼 몇이야?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얘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이제 봐야 돼. 얘는 이제 보시면,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얘네가 평행하도록 하는 k의 값을 a, 일치하도록 하는 k의 값을 b, 그 다음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k의 값을 c라고 할 때 얘네들을 다 한번 구해보라 이 얘기야. 얘네들을 구해보라.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는영으로 정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는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요거 분의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다라고 했어. 그래서 k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빼기 2. 자,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지? 6분의 1. 일단 이렇게 일단 쓰는데, 일단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들아, 평행 조건이랑 일치 조건을 비교해보면은 내가 지금 쓴 게 일치 조건이고 여기 대각선이 찍 그어져 있으면 평행 조건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행 조건이든 일치 조건이든 앞에는 일단 등호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잠깐, 뒤에는 잠깐 보류하고 앞에만 먼저 처리해볼게요. 앞에만. 잘 봐봐. 자, 앞에를 먼저 풉니다. 얘 크로스로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k에 k 빼기 2가 되면서 다 전개해본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다 좌변으로 넘긴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서 k 찾을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 해보면은 k가 몇하고 몇 나와 여기서 이제. 자, k가 3이고 k가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은 k값 두 개가 나오잖아. 저 두 개가 일단 나오는데 등호가 성립하면 일치고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평행 조건이었지. 자, 지금 구한 k값을 여기다가 한번 아무데나 뭐 여기다 넣어봐. 자, k가 3일 때 해볼게. k가 3이면은 이 식 자체가 몇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3분의 1 나오지 않니? 이 식 자체가 3분의 1.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거 맞니? 똑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인 거야, 얘는? 일치 조건인 거야, 일치 조건. 일치 조건이 지금 b야, b. 그럼 거꾸로 k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일 넣어봐, 마일. 마일 넣으면은 이거 마일이잖아, 마일.
K가 만약에 마 1이면은 저 식에 마 1 나오는데 얘랑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3분의 1이랑 당연히 다르게 생겨 먹은 놈이기 때문에 잠깐만 얘들 다시. 여기 좀 수정할게. K가 3이면은 여기 3분의 1이 여기 3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이때 B를 3으로 쓰는 거야. 얘를 B값으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평행한 의미인 거니까 이때는 그 A가 마이너스 1이다. 지금 K값을 A, B, C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수직 조건 그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한 게 0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K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저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얘가 는 0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는 0이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나? 맞죠? 지금? K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보시면은 K 플러스 3K 그 다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6 나오는 이거 이제 뭐가 지금 식이 잠깐만 K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 3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 3K 식 맞죠? 지금 틀리지 않았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얘가 이제 는 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K 값이 그럼 몇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2분의 3이 나오게 되면서 그 값이 곧 C가 되는 거지. C. 이렇게 ABC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 유제 푸실 때 얘들아 그 유제 요거 하나 좀 추가할게. 그 밑에 유제도 똑같은 문제에 숫자만 바뀐 건데 그 뒤에 답이 하나가 그 빠진 게 있거든요. 지금 ABC가 값이 다 하나씩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밑에 유제 푸실 때 C 값이 아마 2개 나올 거야. 2개 나와야 되거든. 뒤에는 답이 하나만 나와 있어. 그래서 그 C 값에 그 답이 0이 하나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 유제. 뭐 뒤에 답 아니면은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이제. C의 답이 0이 추가가 돼야 돼. C 값이 2개라는 얘기야. C 값이 2개. C는 0도 답에 추가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뒤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 참고로 여러분들 요 개념서 그 답 확인하는 거는 문제 맨 뒤에 요 번호로 확인하는 거 아시겠죠? 요거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12번. 자, 이제 별표를 하나 좀 치자. 자, 되게 중요한 주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수직이등분선.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야, 이제. 좌표 평면에 막 정확하게 막 A, B 찍을 필요까지도 없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해도 돼. 그냥 A 찍어볼게. A가 현재 마이너스 4,2죠. B도 찍어볼게. 이렇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찍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선분을 이은 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놈의 수직이등분선을 지금 말하고 있죠. 수직이등분선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선분의 길이를 이제 2등분, 정확히는 수직으로 2등분하는 이 초록색을 지금 구하라 이 얘기야. 초록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기울기가 지금 수직 관계인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흰색 선분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AB 기울기 먼저 구해볼게. AB 기울기 구해보시면 자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주는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아니지. 잠깐만. 분모가 현재 2고 분자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맞네.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제 수직이등분선 세워볼게 이제. 수직이등분선의 그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얘들아 흰색의 기울기가 마3이잖아. 그럼 그의 수직인 초록색의 기울기는 몇이겠니? 초록색 기울기 몇이야? 역수의 반대보 하면 몇이야? 역수의 반대보 3분의 1이지. 역수하면 마 3분의 1. 부호 뒤집으면 3분의 1이잖아. 기울기는 3분의 1로 일단 쓸 건데 이제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이 점이 이 3분의 중점이야. 중점. 정가운데 점이야. 우리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 저번 시간. 다 더해서 나누기 2였죠. 자 평균 구하는 거와도 같으니까 더하면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6. 2로 나눠서 마 3. y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눠서 마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점을 인제 지나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x좌표 반대부, y좌표 이렇게 식을 써주시기만 하면은 y는 3분의 1x, 그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져가지고 얘가 답이기는 하는데 선지의 꼴을 보시면 다 는 0으로 정리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야. 는 0, 는 0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는 0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수도 없잖아. 얘는 분수식이잖아.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y를 넘길게. 3y 넘겨주면 x-3y가 0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답이다. x 빼기 3y가 0.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쉬는 시간대 안 가고 빨리 갔다 와. 자, 그 다음 요 문제. 요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별표 얘는 3개야, 3개. 시험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유형이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세 직선의 삼각형.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세 직선을 그어보면은 웬만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직선 세 개 아무거나 그어볼게 대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충 그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라는 얘기야. 안 만들어지는 상황. 이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 그거를 좀 기억해놔야 돼. 세 직선의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어떤 세 가지 상황을 좀 만족해줘야 되냐.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할 때.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물론 일치하는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자, 두 직선만 평행할 때야. 이 얘기는 나머지 하나는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자, 세 직선이 평행할 때 요거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요거. 자,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세 직선이 다 평행하면은 당연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자, 두 직선만 평행할 때 두 개는 나란한데 하나는 기울기가 달라. 얘도 당연히 직선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에 각각에 해당이 되는 식을 세워줘야 돼, 식을. 어떤 식을 세워줄 수 있냐면, 자, 세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다, 기울기가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직선을 내가 기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y는으로 변형해 보면은,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x, 얘는 y는, 자, 2y 넘기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그 다음에 3번,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딱 봐도 얘들아 기울기가 벌써 다른 놈이 있잖아, 그지? 기울기가 서로 다른 놈이 벌써 존재하기 때문에 1번 같은 거는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보통 1번에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너무 쉬우니까. 근데 2번은 있어. 두 개만 평행할 때 지금 기울기를 관찰해 보시면 기울기가 마 1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게 있고 기울기가 모르는 미지의 값 마이너스 a가 있잖아. 기울기가 두 개만 같다 이 얘기지. 얘는 두 개만 같다.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2분의 1이 마이너스 a랑 일치하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a를 구해보시면 a가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은 원래는 얘들아 평행하려면은 그 y절편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딱 보면 다 y절편 세 개 다 다르지. 얘는 y절편이 몇인 셈이야 얘는? 0인 셈이야 0. 다 다른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3번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미지수가 없는 게 앞에 두 개잖아. 얘네 둘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 그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도 지나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없는 얘네들의 교점을 먼저 구해. 자, 얘네들이 연립을 하라는 거야. 저 y는 마이너스 x. 우리 얘들은 항상 원래 함수의 교점 찾으려면은 연립하는 거였으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돼. 내가 이제 얘기도 했지만 원래 연립은 그 우리 이거 막 그 개수 맞춰가지고 빼는 방법 있잖아. 가감법이 있지만 대입법도 연립이야. 그냥 y값 이 마이너스 x 자체를 여기 대입해 볼 수 있잖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이거 x 한번 구해보면 이거 마1 나오거든? 해보면. 이거 마1 나오게 될 거야. 그때 y값 계산해 보잖아. 이 x를 아무 데나 넣어봐. y가 1 나오는 거 확인되지? 1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한 직선이 지금 뭐이냐? 저기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니까 지금 이 점의 좌표로 만드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 보시면 1은 a 빼기 2가 되니까 a가 여기서 3 나오는 거 확인되겠네? 3 나오는 거. 3 나오니까 지금 a 값 3개가 나오게 되겠고 이것들을 다 더해주니 진짜 답은 2분의 7이라고 답이 되는 거야. 2분의 7.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봅시다. 오늘의 이제 실질적 마지막 주제. 뒤에 주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인 마지막 주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제. 얘는 공식이고 외워줘야 돼, 공식. 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될 공식이야. 근데 식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애들이 많이 2학년, 3학년 되면 까먹더라고, 이제. 지금 2학년 애들 다 까먹어서 지금 이제 모를 걸, 이제. 자, 봅시다. 뭐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점의 좌표가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이 만약에 주어질 때,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그런 문제야. 그런 주제인데,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최단 거리로 애초에 약속해놨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은 뭐 이런 거리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렇게 꼬불꼬불 친 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좀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정해놓은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되려면 이게 수직이어야지만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거리를. 이거 증명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거든? 근데 증명 과정은 중요하진 않아, 얘들아. 시험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이제 증명 과정도 그냥, 뭐, 그렇게 되겠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뭐냐면, 내가 점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지금 이 직선은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잡으면 이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내가 그 수선의 발을 내린 좌표를 x2, y2라고 둘 거야, 이제.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선분 PH가 된단 말이죠. PH.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PH의 제곱이 뭐 이렇게 나온대. 그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X끼리 뺀 게 무엇이고 Y끼리 뺀 게 무엇인지를 그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저거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빡세.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길잖아.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 그냥 뭐 그렇게거리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뭐 A, B가 둘 다 0이 아닐 때로 케이스 나누는데 이 직선 L 같은 경우에는 즉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구해보면은 그럼 수직인 이 PH 있죠, 얘는 기울기가 그러면 역수의 반대부 기억나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면 역수의 반대부라고 했잖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면 요 pH 얘는 A분의 B가 되거든. 역수의 반대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pH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니까 그게 A분의 B인데 우리 pH의 기울기는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양변에 요거를 분모를 여기 곱해놔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줘야 될 거 두 번째. 이 H라는 점의 좌표 자체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다 보니까 X2, Y2를 저 직선에 대입해서 뭐 이런 걸 이끌어내. 이런 사실을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변형을 해, 이제.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 이제. 뭐 한 거냐면, 여기 지금 이제 AX1을
뺐고 더했습니다. 상쇄되게. by1도 뺐고 더했습니다. 식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y2 빼기 y1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x2 빼기 x1도 구해주면은 막 이런 식이 나온대. 이런 식이 이제 이거는 좀 그냥 뭐 그러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유도가 되는 공식이 이거야.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증명이 돼. 근데 식은 비교적 간결하지만 조금 식이 빡세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 이제. 자, 이거 기억하는 그 요령이 있어. 이거는 요령. 자, 뭐냐? 일단 봅시다. 그 A, B가 둘 다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식이 성립해요. 해보면. 그렇게 해서 자, 최종 공식 다시 한번 쓸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잘 외워. 기억해놔. 그냥 공식 생으로 외우면은 막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분수식인데 분모는 일단 루트야. 분자는 절대값이야. 절대값 얘들아. 절대값이야. 자, 분모. 직선의 방정식이 자, 주의할 점. 직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는 0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 반드시. 무조건 는 0이어야 돼. 문제 풀다가 는 0이 아니잖아. 무조건 는 0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렇게 해놨으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에 x, y의 개수가 있잖아. a, b잖아. 그거를 제곱해서 더해. 분모에. 분모에 루트 한 다음에 x,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가 뭐냐면은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을 대입한 게 분자야. 근데 절대값이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모, 직선의 방정식에 x,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라. 루트 씌우고. 분자, 그 점을 여기 직선에 대입한 좌변을 그대로 써라. 이게 공식이야.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원점과 직선 사이. 특별히 점이 만약에 원점이라면 원점은 얘들아 몇 콤마 몇이야? 0,0이잖아. 그러면은 x1, y1이 0인 셈이잖아. 그지? 얘네가 0이면 여기 0, 여기 0이면은 여기 안에 뭐만 남죠? c만 남으니까 그냥 그 c만 쓰면 돼. 공식이 그럼 뭐가 되는 것이냐? 루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다음에 분자 절대값 c가 되는 거야. 절대값 c.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외로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이제 자, 뭐냐면은 평행한 도직선 사이 평행한 도직선 자, 이것도 공식처럼 하나 외워놓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얘들아, 평행한 도직선이면 저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x의 개수, y의 개수는 똑같고 상수항만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얘도 이제 공식화된 게 있는데 얘도 공식화해서 외워놓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야 이제. 말 그대로 평행해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할 때 이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과정이라 보는 거야, d. 자, 얘는 뭐냐면 공식이 되게 간단해. 뭐냐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둘 다 x, y의 개수가 일치하잖아. 그지? 자, 근데 주의할 점이더라. 이게 x, y 개수가 달라도 두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능형으로 주어진 꼴은 원래 평행 조건이 a분의 a 프라임은 b분의 b 프라임이었단 말이야. 그 조건에 의하면 결국에 맨 처음에 x, y 개수가 두 직선이 달라도 결국 개수를 일치시킬 수 있거든. 둘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문제 풀다가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 있어. 근데 얘는 뭐냐면은 2x 플러스 4y 그다음에 플러스 10은 0이야. 이거 x의 개수, y 개수 다르지만 얘 나누기 2하면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야. 똑같지 않으면 똑같게 만들고 자, 공식 간단해. 분모는 똑같아. 그 같은 x,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쓰신 다음에 분자가 절대값인데 분자 간단하다. 분자가 뭐냐면 그냥 상수항끼리 빼면 돼. 상수항끼리. 10 빼기 10 프라임이야. 이거 끝이야.
이렇게 공식화해서 좀 기억해 둡시다. 공식화해서. 자, 뒤에 요게 이제 또 나오는데 한 번 더 연습해 볼 것이고 14번 얘도 보시면 자, 공식을 확실히 지금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분모는 직선의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씌우고 분자는 점의 좌표 그냥 대입한 거야.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자, 0,0 그 다음에 직선이 주어져 있잖아. 공식 써보자. 자,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1 더하기 4지 분자는 절대값이고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 0,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만 남겠지 얘들아. 최종식 정리하면은 얘가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유리화 해주면 루트 5만 남게 될 거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살짝 덥네.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이번엔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해보는데 내가 아까 반드시 공식 쓰려면 직선이 는 0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정리를 해야 돼. 자, 근데 그 y만 넘기면 사실 되긴 하는데 근데 분수식이잖아, 분수식. 웬만하면 분수가 없는 상태로 공식을 쓰는 게 나아.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 놓은 다음에 넘겨주면은 x 빼기 3y 더하기 6이 0이잖아, 그지?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이거 공식 쓸 때 여기 분수가 그대로 냅둬져 있으면 여기 루트 안에 분수식이 들어가게 돼서 좀 복잡해져. 이왕이면 분수가 안 나오게 하는 게 낫다. 이 상태로 해보자. 그럼 공식 루트 자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면 1 플러스 9고 자 분자 자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하라고 했지.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자 1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거든. 절대값 씌워서 계산 정리해주면은 루트 10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유리와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루트 10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밑에 유제 숙지하다 보면은 막 답이 막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필수제 15번. 자, 얘는 자, y축 위에 점 0,b가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저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지. 자, 이제 그냥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줄게 이제. 자, 이 직선을 한번 대략적으로 그리면은 뭐 대충 이 정도일 것 같아.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얘는 이제 뭐 이 정도 그려질 것 같은데 얘는 이게 얘네들 지금 이제 수직인 상황이네. 뭐 이 정도로 그려지게 될 것 같거든. 이 문제 풀 때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야. 그냥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y축 위에 어떤 점을 딱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그 각각의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그림이 살짝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길이가 지금 같다라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말 자체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사실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공식 써. 이거 가지고 공식 쓴 거, 이거 가지고 공식 쓴 거리가 같다 하면 돼. 근데 공식을 쓰시려면은 반드시 직선이 는 0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을 넘겨놓고 따져줘야지. 그럼 얘가 3x 플러스 4y 빼기 1은 0.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있는 걸로 해보자. 0,b 해주신 다음에 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잠깐만. 얘가 지금 4x 빼기 3y 빼기 6은 0이죠. 빼기 6은 0. 자, 빼기 6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분모 저 xy 개수의 제곱의 합이고 분자는 이제 0,p 그럼 4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해볼게 이제. 얘도 해보시면은 xy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16 플러스 9가 되겠고 0,b를 대입해.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이 같구나. 이렇게 등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등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얘들아 양쪽 다 분모는 같지 않네? 루트 25 같잖아. 그러니까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없애버리고 보자. 그러면 나오는 식이 얘야. 절대값 4b 마이너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절대값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자, 얘들아 잘 들어. 절대값이 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막 너네들 문제 푸는 거 보면은 막 제곱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아니야. 자, 잘 들어 일단. 요거는 일단 이 문제랑 좀 별개로 절대값이 나와 있는 문제 풀이야. 우리 그 저번 시험 범위에서 했었어. 얘들아 만약에 절대값 A가 만약에 B면은 A가 뭐였습니까 이거 A가? 쭉 A가 뭐였지? 풀마비야 풀마비 얘들아. 물론 이제 B가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절대값이 쌍으로 있잖아 얘들아. 쌍으로 있어도 똑같아. 절대값 둘 다 없애면서 어느 한쪽에 풀마비 붙이면 돼. 똑같아.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절대값은 그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계산 같은 거잖아. 그럼 A, B가 애초에 같으면은 둘이 A, B가 똑같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B가 반대 보이면 반대 보여도 이게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A가 풀마 B. 위에든 밑에든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를 푸시려면은 둘 다 일단 절대값을 없애 놓되 그 대신 어느 한쪽에는 풀마를 붙이면 돼. 난 보통 오른쪽에 붙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여볼게. 그래서 얘를 이제 플러스일 때 한번 풀어보시고 마이너스일 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자 플러스일 때 한번 풀어보자 이제 4b 마이너스 1은 플러스로 생각해 주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6 되는 거니까 b를 바로 구할게. b가 마이너스 7분의 5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생각했을 때 한번 풀어보자. 얘가 그럼 3b 플러스 6이 되는데 구해주시면 b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냥 7. 그런데 본 문제에서 양수 b를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b가 지금 몇이니까? 7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죠? 7.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해보시고 자, 그 다음 16번. 자,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일단 얘도 한번 보시면 자,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공식 같은 거 그냥 쓰면 돼, 공식. 자, 공식을 쓰면은 이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아니고 근데 원래 그 공식을 알아두면 좋은 거고 원래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원래는. 자 1번은 공식이야 공식. 공식으로 해보면은 자 지금 xy의 개수가 일치하지. 일치하면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자 루트 그 xy의 개수의 제곱이 합으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빼라. 상수항끼리 빼.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 그럼 얘가 이제 루트 10분의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리화를 들어가시면은 10분의 2 루트 10이 되면서 5분의 루트 1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다. 5분의 루트 1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게 공식인데 얘들아 원래 푸는 방법이 있어. 원래는 원래 그 기본 풀이 원래 기본 풀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봐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사실 이게 원래 공식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것도 푸는데 자 봐봐. 이 직선이 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내가 랜덤하게 이무의 점을 잡아. 이무의 점을 잡았을 때 이 직선 위에 어떤 아무런 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점으로부터 요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가 자, 또 다른 이무의 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게 항상 얘들아 같은 길이야. 이게 항상 이게. 나란하면은 이게 어느 점으로 잡든 간에 이 길이가 항상 똑같이 나와. 이 길이가.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자, 평행한 두 직선이 나오면 그 거리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그냥 그 두 직선 중에서 그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을 내가 아무거나 잡아. 근데 이왕이면 잡을 때 계산을 좀 편하게 잡으면 좋으니까 계산이 편하려면 보통 점의 좌표에 0이 들어가는 게 좋아.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여기 봐. x에 0 넣으면 y가 몇이 돼야 돼 이거? 1이지. 그러면 내가 이 두 직선 중에서 점을 잡을 직선을 결정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돼. 이걸로 했다. 그럼 그 직선에서 점을 잡아. 그게 0,1이라는 점을 잡을 수 있잖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답이 나와 이게.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0,1과 자, 3x-y-1은 0. 이걸로 한번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제곱해 주신 다음에 점을 여기다 대입해. 점을 대입을 해. 그러면 x에 0 들어가고 y에 1 들어가니까 절대값 마1 마1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얘도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얘도 5분의 루트 10이 나와.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정석풀이야. 원래는. 근데 내가 그냥 공식도 하나 알려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둘 다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그냥 내가 이제 공식으로만 풀어볼게, 이제. 자,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는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분수식이 가급적 분수가 아니어야 좋으니까 양변에 2 곱하고 y를 넘겨줄 거야. 그래서 일단 저거 그대로 한번 써보자. 현재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인 거야, 지금. 2분의 1x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2분의 1x 플러스 2네. 이 상태에서 양변에 2를 곱해주신 다음에 2y를 넘기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2y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식 쓰면 되겠지, 공식? 다 알아서 공식 쓰면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상수항끼리 빼라고 했죠? 근데 사실 빼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양수가 나오니까 양수로 답이 나오도록, 괄호가 나오도록 써볼게. 그럼 루트 5분의 6이네? 루트 5분의 6. 유리화 들어가니까 5분의 6 루트 5.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5분의 6 루트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네. 자, 얘들아, 얘도 이제 별표 한 2개 쳐야 돼. 얘도 이제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야. 자, 얘도 내가 할 건데, 얘는 내가 이제 정석풀이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약간 공식이 있거든, 공식.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풀이를 막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거 있잖아. 이제 정석풀이가 있고 공식이 있는 거 있잖아. 왜 내가 둘 다 알려줄까? 학교 시험에 서술형에 쓸 때에는 정석으로 써야 돼. 그런데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 공식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봐봐, 이거.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얘들아, 얘는 내가 그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려볼게. 사실 이거 그림을 안 그려도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그림을 그리는 게 푸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상황의 이해를 하는데. 자, 마이너스 2,1 이 정도 좀 점 찍고, 마이너스 2, 1. 이 정도 찍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이 정도 좀 찍고, 그 다음에 1,3. 한 대충 이 정도 찍자. 이 정도. 1,3.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A인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B인 것이고, 여기가 지금 C인 상태인데,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이어가지고 한번 그 선을 한번 이어보죠, 이렇게. 자, 우연히 원점을 지나게 그렸는데 모르는 겁니다, 일단. 자, 원래는 원점을 안 지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원래는. 자, 일단 한번 볼게.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얘들아, 이게 일단은 그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해야 되거든. 자, 점이 지금 3개 있잖아. 점이 3개. 자, A, B, C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아무거나. B를 고르고 싶다. 자, 그럼 봐봐. 아무거나 하나 골라. 지금 B를 만약에 골랐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점 B에서 그 나머지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 있지. 자, 얘를 밑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B라는 점을 잡았잖아. 이 점에서 그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밑변을 먼저 구해. 점의 좌표를 다 아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밑변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높이가 뭐냐면은 얘들아, 높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이게. 그거를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점을 내가 하나 잡았으면은 반대편의 직방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높이로 해서 계산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어떻게 푸는지 흐름이 잡히시죠?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내가 만약에 점 B를 내가 이렇게 만약에 잡을 거면은 3,마이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분 AC를 먼저 구해보자. 3분 AC 밑변. 자, 밑변은 지금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지. AC.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해 보면은
x끼리 빼면 9, y끼리 빼면 4니까 루트 13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직방을 구해줘야 돼. 직선의 방정식. 직선 AC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직선 AC. 자, 직방 구하는 거니까 자, 길게 구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볼게. x가 몇 증가해서 지금 여기? x가 3. y는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2야. y는 3분의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아무거나 써보자. 1,3으로 한번 해보자. x좌표 반대보, y좌표 그대로 일단 쓰실 건데 우리의 목표는 얘를 이제 그 공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양변에 3을 곱해서 정리를 한다. 3 곱해주면 이거잖아. 3y는 9배의 x-1에 플러스 9. 3 곱할 때 여기도 곱해놔야 돼. 막 안 곱하고 막 실수 많이 나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게 빼기 2잖아. 얘랑 만나면은 7 되니까 한 번에 정리할게. 2x 그 다음에 3y 넘어와서 마이너스 3y 더하기 7은 0. 이러한 직선이 나오게 되겠지. 이게 직선 AC가 되는 거야. AC가 되는 것이고 혹시 봐야 되니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H. 그럼 H를 바로 구해본다. H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말고 H를 구하는 식으로 써야지. 자, H는 자, 분모는 요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4 더하기 9. 분자는 이거를 이제 대입하라고 했죠. 이거를 대입해 주시면 3이 6 더하기 3 더하기 7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루트 13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루트 13분의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이 나왔어.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ABC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이제 AC가 루트 13이었고 높이가 현재 요 H죠. 루트 13분의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약분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약분을 또 들어가게 된다면 답이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8이 나오게 되겠죠. 8.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원래 정석풀인데 내가 공식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공식 같은 거. 공식을 또 외워놔야 돼 얘들아 이제. 왜냐면은 이거 좀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식이거든. 봐봐. 공식이야 이제. 자 신발끈 혹은 사선 공식이라는 게 있어. 신발끈은 갑자기 왜 나오고 사선은 왜 나오냐면은 이 공식의 형태가 약간 신발끈처럼 생겼어. 대각선처럼 생겼기 때문에 약간 저렇게 공식 붙이는 거야. 뭐냐면 자, 세 점 x2, y2, x3, y3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이거. 자, 그게 뭐냐면 이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해볼게. 이게 뭐냐면 2분의 1 한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야. 절대값인데 세 점의 좌표를 세로 넣어서 세로. 봐봐.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한 다음에 맨 처음 쓴 거를 한 번 더 쓰면 돼. 이걸 계산해야 돼 이거. 근데 이런 꼴은 태어나서 처음 보죠 이제 당연히. 이게 어떻게 계산하라라는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이제 약속해 놓은 식이야.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계산이냐면 잘 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돼. 그리고 또 봐.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면 돼. 초록색끼리 곱한 거를 다 더해야 돼. 분홍색끼리 곱한 걸 다 더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둘을 빼야 돼. 그 둘을. 이게 뭐냐면 2분의 1 해준 다음에 절대값. 자, x1, y2, 그 다음에 x2, y3, 그 다음에 이제 x3, y1이야. 그 다음에 빼기 해주신 다음에 이제 분홍색 부분 x2, y1, x3, y2, 그 다음에 x1, y3 이렇게 닫으면 돼. 얘가 지금 이제 초록색 부분이고 얘가 이제 분홍색 부분이고
주요의 실점은 이거 빼기야, 빼기. 더하기가 아니야. 빼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신발끈 공식이다. 혹은 사선 공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지금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는 외워놔야지만이 너네가 좀 쓸모가 있어. 활용할 수가 있어. 서술형에 쓰면 안 돼,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진짜 맞게 나오나 풀어보자, 이제. 이걸로.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2분의 1을 절대값 해준 다음에 저 세 점의 좌표를 다 세로로 쓰지. 마이 1, 3 마일, 1, 3. 마이 1, 그 다음에 이제 3 마일. 그 다음에 이제 1, 3. 이거를 이제 세로로 쓰신 다음에 앞에 거 한 번 더 쓰신 다음에 이거로 계산해보자. 자, 초록색 부분 이렇게 먼저 해주자.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 자, 2 더하기 잠깐만, 이거를 괄호로 하고 얘를 절대값으로 보자. 그러면 2 더하기 9 더하기 1 빼기야. 그 다음에 분홍색 과정이야. 분홍색 과정. 얘는 지금 초록색 과정이고, 자, 분홍색 과정 이제 씁니다. 이제 자, 3 빼기 1 빼기 6 이렇게 닫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저 계산을 끝내보시면, 자, 12 마이너스 해주신 다음에 뒤에가 몇이야?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 계산해보시면 이게 16이니까 8 나오게 되어 있어. 8.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좀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공식 같은 거니까 잘 숙지를 좀 하시면 되겠고. 18번. 자, 18번은, 자,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얘도 별표 하나 정도 치시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야, 얘가 지금. 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만약에 있어, 이렇게 두 직선이. 그러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이 있고 둔각이 있거든. 그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라는 걸 구하라는 거야. 혹은 둔각도 되지. 이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일까라는 걸 구하라는 거야. 쟤네 둘을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 쟤네 둘을. 자, 저걸 어떻게 좀 구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중2 때 배운 게 이게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 그러니까 이 둔각을 이등분하는 선, 예각을 이등분하는 선인데, 각을 이등분하는 그 이등분선 위에 이무의 점을 잡아, 이무의 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편의상 A, B로 잡을게. 여기서 그 각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만약에 내려버리면, 얘들아. 각 직선 흰색에다가 얘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얘들아, 얘네 둘이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잖아. 이게 무조건 합동이었어, 얘들아. 중2 때 배웠던 거야, 이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길이가 같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은 이 내가 같다라고 표시한 보라색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니니,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게 같다라고만 해주면 돼. 이 점과 얘랑 한 거, 얘 P라고 잡을게. 잠깐, P. 자, P랑 얘랑 거리가 P랑 얘랑 한 거리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 B랑, 자, 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자, 요거 공식 써볼게요, 요거 이제. 얘 해보시면은, 자, 분모, X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이고, 분자는 이걸 대입하죠. A 플러스 3B 플러스 2의 절대값 닫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A, B랑, 그 다음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 9 더하기 1인 데다가 분자 절대값 대입해버리면 3A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갖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는 식을 써주면 된다고. 얘네 둘이 같다. 자, 이걸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자, 분모는 똑같은 게 확인이 되죠?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그럼 결국 분자끼리 같다라는 식을 쓰는 건데, 자, 절대값 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절대값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얘네끼리 같다라는 식을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이제 없애주는데 둘 다 동시에 앞에 문제도 있었지만 절대값을 둘 다 없애면 어느 한쪽에 풀말을 붙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풀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일 때 풀어보고 마이너스일 때 풀어보면 돼. 그런 답이 나와. 자, 플러스일 때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다 이항해볼게. 우변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2a 빼기 2b 빼기 4는 0. 그래서 a 빼기 b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여기까지 쓰신 다음에 자 원래 이 점 P의 X좌표를 A, Y좌표를 B로 잡았잖아. A의 의미는 X좌표, B의 의미는 Y좌표이니까 A, B를 X, Y로 되돌려 놓으면 답이야. 그래서 X 빼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답이야. 이걸 마이너스일 때 똑같이 한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일 때. 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3A 플러스 B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바로 할게. 빼기 3A 넘어가면은 그냥 4A야. 빼기 B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B니까 4B야. 플러스 2는 이제 여기 2랑 똑같으니까 0이 돼버리니까 얘를 이제 4로 나누고 계산해 보시면 바로 되겠죠 이거는. 얘는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돌리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마지막 요거까지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거는 이제 그 잘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두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생성해내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두 직선이 먼저 는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그 직선의 방정식의 꼴이 이거야. 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그대로 써. 좌변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쓰시냐면은 여기 살짝 좀 띄워놓고 나머지 하나를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시기는 하되 근데 얘는 실수 배를 하면 돼. 뭐 적당히 K배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K배로. 저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 분홍색 중 어떤 직선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역으로도 성립한다. 이제 만약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성립하면은 마찬가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였다라는 것이 돼서 한 번 더 똑같이 쓸게. 똑같이 한 번 더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성립한다. 라는 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게 그 뒤에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거를. 자,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하는 얘기야. 이건 이제. 요거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제 구하라 이거거든. 이거야. 일단 는형으로 돼 있지. 자, 둘 중에 앞에 거는 내가 그대로 쓰고 뒤에 거는 내가 K를 붙여서 쓸게.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게 그냥. 근데 그 직선이 지금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얘랑 평행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얘랑 평행하다.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면 얘들아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평행 조건식을 써볼 수 있잖아. 자, 얘를 정리를 해볼게. 자, 바로 정리. 1 플러스 3K의 X. XY로 묶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K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5K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얘랑 평행 조건식을 쓸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 상태에서 평행 조건식을 쓰겠습니다. 평행 조건식을 쓰면은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2분의 1 플러스 3K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 다음에 원래는 뒤에도 써야 돼. 원래는 이것도 쓰긴 써야 된다. 이것도 원래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앞부분을 이제. 얘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크로스로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K. 넘겨서 K 구해주시면은 아마 K가 5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야. 5분의 1이. K가 5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 게 답이야. 그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여기 대입해 보시면 K에 5분의 1 대입하면은 5분의 8X 마이너스 5분의 4Y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는 0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게 정리되면은 아마 Y는 2X 나올 거예요. 해보면 정리하면은 답이 그래서 2번이 나오긴 하는데 2번이 나오는데 자 근데 사실 공식이 굳이 필요 없는 게 쉽게 푸는 방법 사실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이거 연립하면 되거든. 얘네 이제 연립하는 게 사실 더 빨라.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4x 빼기 4가 0 되니까 이게 x가 1 나오고 x에 1을 넣어주면 y가 2 나와서 사실 이 문제가 이거야. 1,2라는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방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기울기가 2니까 y는 2 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써도 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사실 훨씬 나아.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만 공식 쓰면 오히려 복잡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